한국으로 시집간 후 완전히 달라진 일본 의사 자매가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3년간 격렬히 반대했던 일본 최고 엘리트 의사 집안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우리 아리마 가문에서 의사직까지 버리고 외국으로 시집 간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반대했던 아버지는 결국 딸들의 간절한 부탁에 용기를 내어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아버지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여겼던 보수적인 일본 의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리마 가문 자매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마 사에코라고 합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태어나 자란 32살의 피부과 전문의예요. 우리 집안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의사 집안입니다. 아버지 아리마 타츠로는 외과, 내과, 성형외과까지 석권한 전설적인 명의시죠.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원장을 맡고 계시고 의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머니 아리마 요코는 간호사 출신으로 아버지를 도와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 집은 정말 엄격했어요. 아버지의 철칙 중 하나는 아리마 가문의 자식은 반드시 의료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미카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아래로, 지금은 치과의사로 도쿄 시내 유명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친구가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줬는데 배용준과 최지우의 로맨스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전까지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한국 드라마의 감성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언니 요즘 이상해. 맨날 한국 드라마만 봐. 동생 미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재미있어. 너도 한번 봐봐.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대장금까지 닥치는 대로 봤죠. 한국어 자막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 속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점점 한국 문화 전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런 취미를 썩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사에코야, 드라마 보는 것도 좋지만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몰래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동방신기나 원더걸스 같은 케이팝도 듣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케이팝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벌써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동생 미카는 처음엔 제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가끔 제가 보는 드라마를 슬쩍 같이 보더라고요. 언니, 이 남자 배우 진짜 잘생겼네. 그치? 한국 배우들 정말 매력적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아예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정말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갑자기 왜?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 많잖아요. 의사가 되어서도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고, 저는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의대 생활은 바빴지만 틈틈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 모집. 그 공고를 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한국에.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거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싶고요.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거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사에코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반이나 떨어져 있는다는 게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모습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 반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한국이 정말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교육 방식,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차에코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 동기들이 신기해하면서 물어보곤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계속 공부했어요. 정말요?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명동이나 홍대에 놀러 가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배워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삼겹살까지 완전히 마스터했죠.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가족처럼 대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따뜻함이었습니다. 차에코야,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 처음 본다고 보고 싶어 하셔. 룸메이트 은영이가 그러면서 집에 초대해줬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은영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일본식 카레까지 만들어주셨거든요. 차에코야, 한국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한국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시면서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1년 반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공항에서 한국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눈물이 날 뻔했죠. 차에코, 일본 가서도 연락 자주 해. 그리고 또 한국에 놀러와. 네, 꼭 연락할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여전히 제 취미였죠. 특히 그때부터 빅뱅이나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저는 벌써 그들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도쿄 중심가에 있는 프리미엄 피부과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안티에이징 치료와 미용 피부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한국 환자들도 많이 오십니다. 선생님,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국 환자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물어보실 때마다 뿌듯해요. 학생 때 서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한국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환자분들도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진료도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요. 동생 미카도 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죠. 언니, 이 드라마 진짜 재미있네. 남자 주인공이 완전 멋져. 그치? 한국 배우들 정말 매력적이지?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생 미카에게 좀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웃고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짓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동생 미카가 저를 방으로 불러내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에요. 언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미카가 침대에 앉아서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응. 뭔데? 사실은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카는 평소에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항상 치과 공부와 일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라니요, 진짜.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어? 기억해? 언니가 서울에서 사귄 친구 은영이 있잖아. 그 친구가 일본에 놀러 왔을 때 소개해줬어. 아,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석 달 전쯤 은영이가 도쿄에 여행 왔을 때 미카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은영이가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준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박지훈이야. 서울에서 회사 다녀.
미카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몇 살이야? 30살이고, 정말 착해. 그리고 일본어도 정말 잘해. 대학교 때 일본어과를 전공했대. 미카가 핸드폰을 꺼내서 지훈 씨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키도 크고, 눈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언니, 나 이 사람과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벌써 석 달째야. 석 달이나? 왜 이제 말하는 거야?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미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카야, 혹시 더 할 말 있어? 미카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한국으로 시집 갈 거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집, 한국으로. 미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시집을 간다고? 응. 지훈이가 프러포즈했어. 나도 승낙했고. 미카가 반지를 보여줬어요.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지훈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뻔했거든요. 미카야, 아버지께는 언제 말할 거야? 그게 언니가 먼저 들어줬으면 해서. 나 혼자서는 무서워. 그렇게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 미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미카를 바라보셨어요. 뭔 얘기인지 들어보자. 저,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대가 누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한국 사람.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아리마 가문에서 의사직까지 버리고 외국으로 시집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너 지금까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치과의사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치과의사? 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미카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도 흔한 일이잖아요. 차에코야, 너는 빠져. 이건 미카 문제야. 아버지께서 저에게도 화를 내셨어요. 그 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습니다. 미카는 매일 울고, 아버지께서는 미카와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니께서만 중간에서 힘들어 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난 후에 제가 아버지께 따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미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차에코야, 너까지 나서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그 남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지훈 씨를 화상통화로만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이 좋았거든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미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도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살아봤잖아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결국 지훈 씨가 일본으로 오기로 했어요. 미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언니, 지훈이가 온다니까 정말 떨려. 아버지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괜찮을 거야. 지훈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 드디어 지훈 씨가 일본에 온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지훈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일본어도 유창하고, 아버지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미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미카가 한국에 가면 치과의사 일은 어떻게 할 건가? 한국에서도 치과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국 치과의사 선배들도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에? 우리가? 네. 직접 가서 보시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 가족들도 만나보시고요. 결국 부모님께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하셨어요. 저와 미카, 그리고 지훈 씨까지 함께 일주일간 서울을 여행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부모님께서 놀라셨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함, 서울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하셨거든요. 사에코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구나. 아버지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는 더욱 감동받으셨어요. 지훈 씨 아버지도 의사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미카가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께서 일본어로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도 미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어머니께서 미카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야, 너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미카와 어머니께서 함께 울면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카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줬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본과 한국 양쪽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줬고 미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없었으면 이런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없었을 거야. 미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미카는 한국으로 떠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한 미카가 정말 용감해 보였어요. 미카가 한국으로 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화상통화로 연락하면서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언니, 어제 지훈이랑 한강에 갔는데 정말 예뻤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셨어. 진짜? 잘 됐네. 한국어는 어때? 아직 어렵긴 하지만 점점 늘고 있어. 지훈이가 많이 도와줘서 일상 대화는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간지 1년쯤 되었을 때 미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언니, 시댁에서 자꾸 치과 다시 하라고 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문제야.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국가고시를 다시 봐야 하는데 정말 어려워. 의학 용어도 다 한국어로 외워야 하고 미카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이 생활도 괜찮거든. 지훈이랑 행복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그런데 자꾸 아깝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누가 그렇게 말해? 시어머니, 시누이, 지훈이 친구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 일본에서 치과의사였는데 왜 안 하냐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껴졌거든요. 몇 달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미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어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다른 며느리는 한국 와서도 의사하는데 나는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아이도 없으니까 시간 많지 않냐고. 미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훈이 회사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일본에서 치과의사였다고 소개하면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훈이는 뭐라고 해? 지훈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돼. 정말 내가 게으른 건 아닌가 싶고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미카가 사랑을 선택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특히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기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미카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어요. 미카 씨, 치과 국시 준비해보는 게 어때? 내가 아는 선생님 소개해줄게. 미카야, 넌 똑똑하니까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시간도 많잖아.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서 미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고학력 여성이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시선이 일본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언니, 동네 사람들도 자꾸 물어봐. 일본에서 의사였다면서 왜 한국에서는 안 하냐고. 처음엔 설명했는데 이제는 대답하기도 지쳐. 그리고 지훈이 친구 부인들 만나면 더 심해. 다들 자기 직업 자랑하는데 나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같아. 미카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카가 치과 국시 준비를 시작해보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언니, 나 공부 시작해봤는데 정말 어려워. 어떻게 어려운데? 일단 의학 용어를 다 한국어로 외워야 하는데 내 한국어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치과 일을 안 했으니까 실력도 많이 떨어졌고 미카가 한국어로 된 치과 교과서를 보여줬는데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도 일본과 달라. 보험 제도부터 진료 방식까지 다 새로 배워야 해. 그때 미카가 말한 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 솔직히 나는 지금도 행복해. 지훈이랑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거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미카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미카야, 내가 갈게. 뭐, 한국에 갈게.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여행하자. 그렇게 저는 급하게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미카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미카를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 많이 말랐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미카가 공항에서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미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언니, 한국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야. 다들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더 부담스러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아줌마들이 미카 씨는 일본에서 의사였는데 대단하네요 하면서 부러워해.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야. 젊은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훈이한테는 말 안 해? 지훈이는 이해해줘. 근데 지훈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동료들이 자꾸 부인 자랑을 하는데 지훈이 부인은 왜 일 안 하냐고 묻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카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회사 선배를 소개해줬습니다. 이정우라는 분이었는데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었어요. 차에코 씨, 미카 씨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동생이 좀 힘들어해서요. 한국 사회가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특히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기대가 높죠. 정우 씨가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미카 씨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미카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차에코 씨, 저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문화 차이를 조금 알아요. 미카 씨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가요. 정말요? 네. 도쿄에서 1년 정도 연수받았거든요. 그때 느꼈는데 외국에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며칠간 정우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차에코 씨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피부과 의사예요. 그럼 미카 씨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네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담감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정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정우 씨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에코 씨는 늘 누군가를 고치는 사람 같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환자들의 상처를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카 씨의 마음의 상처도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미카가 조금은 기운을 차린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와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미카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 인생이야. 응.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치과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정우 씨와 나눈 대화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심 있는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우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카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힘든 환자를 만났어요. 어떤 일이셨어요? 노인분이셨는데 가족들이 안 와주셔서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사에코 씨는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정우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정우 씨와의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매일 굿모닝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우 씨가 보내준 서울의 가을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도 보고 싶어졌어요. 그제야 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년이 더 지나면서 정우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만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사에코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나 봅니다. 매일 정우 씨와 연락하고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았어요. 저도 미카처럼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정우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야? 미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근데 언니 표정 보면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미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정우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와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사에코야, 나와 결혼해줘. 도쿄의 한 공원에서 정우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을 때 정말 꿈같았어요. 정우 씨,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위해 일본으로 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정말? 네. 미카도 있고, 그리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얘기인지 들어보자. 저, 결혼하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만난 분이에요. 이정우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까지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미카도 그렇고 이제 너까지? 아버지,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에코야, 너는 지금 병원에서 자리도 잡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해? 아버지께서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너까지 외국으로 가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저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본 병원에 계속 소속되어서 원격 진료로 일할 거예요. 직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거예요. 원격 진료? 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화상 상담이나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요. 한국에 살면서도 일본 병원 환자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 네.
이미 몇몇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겠다. 결국 정우 씨가 다시 일본에 와서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미카 때와는 달리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까다롭게 질문하셨습니다. 정우 씨, 사에코가 한국에 가면 의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 네. 사에코 씨는 일본 병원에 계속 소속되어서 원격으로 진료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정적일까? 아버님, 요즘 원격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피부과는 화상 진료가 가능한 분야라서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그때 정우 씨가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님, 사에코 씨는 정말 훌륭한 의사세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특별해요. 한국에 가서도 일본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의사는 면허증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에코 씨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미카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에코야,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찬성한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일본 병원에서의 일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카와는 달리 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병원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도 다행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에코 선생, 원격 진료는 미래의 의료 트렌드예요. 우리 병원이 선도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도 나중에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잖아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쪽 가족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줬어요. 특히 미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겠네. 응. 미카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 언니가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날 것 같아. 한국으로 온 후의 생활은 정말 새로웠어요.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일본 환자들과 화상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정우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원격 진료 어때? 미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돼. 환자들도 만족해하고 정말 신기하다. 실제로 일본 환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사에코 선생님, 한국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시간도 더 유연하게 잡을 수 있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언니, 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일본어 통역이랑 상담 일이야. 한국에 온 일본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미카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안 해? 아니야. 이 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미카가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부모님께서 한국에 자주 놀러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에코야, 내가 한국에서도 일본 환자들을 잘 돌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정우 씨도 잘 돌봐주고 원격 진료도 문제 없고 네.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요. 특히 한국에 발달된 인터넷 환경 덕분에 화상 진료의 품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언니, 인터넷이 정말 빠르다.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맞아. 덕분에 환자들과 더 선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자매는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카는 다문화 가정 지원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언니, 어제 일본에서 온 세댁 상담해줬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 그래? 뿌듯하겠네.
응.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 병원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에코 선생님, 진료 시간이 더 여유로워져서 좋아요. 상담도 더 자세히 해주시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정우 씨와의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에코야, 오늘 일본 환자 몇 명 봤어? 20명 봤어. 모두 만족해하더라.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에서 일본 환자들을 돌보다니. 정우 씨가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저도 정우 씨의 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건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제 선택을 자랑하실 정도예요. 우리 사에코가 한국에서도 일본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원격 의료의 선구자가 된 거야.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사에코야, 우리 병원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더 확장해볼까? 정말요? 내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줬으니까 다른 의사들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그런 꿈까지 갖게 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미카는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로 자존감을 되찾았고, 저는 의사로서 새로운 방식의 진료를 개척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선택한 사랑이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 우리가 용기 내서 사랑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엔 모든 게 좋아졌네. 저희는 아리마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들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랑도, 일도, 자존감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진짜 의사는 면허증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지금도 저희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